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박형규이고요. 저희 프리-URP 팀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물리 연구라는 주제로 지스트 김부영 교수님 그리고 김영규 조교님과 오상현 조교님과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할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AI라고 부르고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분야의 세부 분야입니다.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연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의 컨셉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셋을 제작한 뒤 컨스트레인드 모델을 제작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 세트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ML, 즉 머신러닝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인풋 값을 받아들여서 이 모델을 제작하고 모델에서의 아웃풋과 트루 아웃풋을 비교하여 코스트를 계산을 하고 그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맞춰 나가는 게 파라미터를 맞춰 나가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며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DNN, CNN, RN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NN, CNN, RNN은 각각 아래에 있는 각조와 같이 Deep Neural Network, Convolution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구조를 나타낸 그런 모식도입니다. 인풋 레이어가 있으며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스가 있고 다음으로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로 받아들인 인풋 값을 히든 레이어에서 계산을 하여서 아웃풋 레이어를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의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한 방법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DL이라는 즉 딥러닝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언급되는 딥러닝은 여러 가지의 리니어 또는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메서드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abstraction을 시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에서 또 필요한 것 중 하나인 ODE, 즉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 중에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하나의 독립적인 변수만을 가질 때 저희는 이를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변수 x에 대한 함수 yx에 대해서 x, y, y' 도함수로 구성된 어떤 방정식이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이를 n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수학적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문제인 블랙박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프로블럼이랑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인풋 값과 아웃풋 값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 내부에 있는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프로블럼에서 블랙박스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작동 원리가 알려지지 않은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프로블럼은 블랙박스가 어떻게 인풋 값을 아웃풋 값으로 변환시키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다룰 대표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공이 어떤 블랙박스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1차원상의 운동으로 가정을 합시다. 중력만을 받고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쉬워지겠지만 가운데 어떤 F라는 속력에 의존하는 FV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에게 알려진 값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처음 시간과 나중 시간을 알고 있을 때 그 사이에는 FV의 형태를 알아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ADS-CFT 코레스폰던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DS-CFT 코레스폰던스는 ADS 이론과 CFT 이론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ADS의 경우에는 Anti-Digital Space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력과 공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CFT 이론 같은 경우에는 Conformal Field Theory의 약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애에 의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ADS CFT correspondence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런 ADS라는 이론과 CFT라는 이론이 원래는 서로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새로운 여분 차원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이론이 연관성을 지니고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S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CFT에서 해결하거나 CFT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ADS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프로블렘을 저희가 DL로 해결하는 것을 응용하여서 ADS와 CFT를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분 차원 공간의 구조를 단대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프로블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포워드 프로블럼은 그런 원인이나 모델로부터 결과나 영향을 추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인버스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영향이나 결과를 보고서 여기서 모델 또는 원인을 추측하는 것이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딥러닝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대표적으로 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잠시만. 여기서 웨이터와 바이어스는 이 보이는 처음에 있는 이 레이어와 두 레이어 사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고 웨이트는 이 두 레이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인풋 값이 0이더라도 0이 아닌 출력을 내올 수 있도록 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변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하면 이 두 레이어 사이의 관계는 웨이트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웨이트를 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고 곱해서 다음 레이어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을 사용해서 이 딥러닝을 구현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현한 딥러닝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머만을 사용한 하나의 레이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좋은 결과값을 못 얻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의 예시로는 렐루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렐루를 보면 인풋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0을 출력하지만 인풋이 0보다 크게 되면 그 인풋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보면 일단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리그레션은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하기 위한 통계 과정을 말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가 제가 오타가 있는데 밑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의 학습으로 카테고리를 파악하고 그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앞선 학생이 말했듯이 이 얻은 결과값과 실제로 나온 결과값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해주는 역할은 로스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옵티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그림은 이 옵티마이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사항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이것은 상미분 방정식인데 앞부분에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DE에는 solv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nalytic solution으로 이것은 손으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일반 해를 사용하는 거, 다른 방법은 이제 미정계수법, 세 번째는 variation of parameters입니다.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approximation을 해갖고 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오일러 메소드가 있고 다른 방법은 룬게쿠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저희는 오일러 메소드와 룬게쿠터 메소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오일러 메소드의 식입니다. 이 식은 아주 간단한 식으로 f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h dot f prime tn yn입니다. 두 번째로 룬게쿠터 메소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룬게쿠터 메소드 중 하나로 K1과 K2와 K3와 K4를 더한 것을 정의하며 그 뒤에 있는 f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1분의 h 곱하기 K1 플러스 2K2 플러스 2K3 플러스 2K4로 나타납니다. 이를 이용해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의 f 값을 추정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랭귀지는 파이썬 랭귀지고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파이토치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방법은 뉴럴 ODE 방법이며 ODE 솔버의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며 리얼 밸류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딥러닝과 다른 점은 기존의 딥러닝은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고려가 없지만 뉴럴 ODE는 물리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하나의 삼류 방정식을 두고 이것의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풀기 때문에 그 물리의 법칙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적 성질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룬게쿠터 메소드의 ODE 솔버를 디파인한 코드입니다. 이것은 액티베이션 펑션 파트로 이제 linear tangent h라는 클래스와 divinity model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 펑션을 활성 함수를 적용하는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이 모델을 더 옵티마이즈 해갖고 그 ODE 솔버의 파라미터를 그 좋은 상태의 파라미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로스 펑션에서는 저희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MSE 로스라는 것만 이용해서 좀 더 제너럴한 상태의 로스 펑션을 만들었지만 이제 저희 이 케이스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인슈 벨로시티가 0일 때 힘이 0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해준 로스 펑션입니다. 여기서는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boundary error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그 VI가 0일 때 0이 아니라면 로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입니다. 벨로시티에 대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습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룬게쿠터 4 제너럴한 상태의 룬게쿠터 4를 이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내보였습니다. Activation function은 3 linear layer and 3 L layer, output with linear layer 했습니다. epoch는 5000번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advanced loss function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0,0에서는 좀 더 좋은 근사값을 보여주고 좀 더 많은 러닝 타임이 필요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룬게쿠터 4.5 ODE 설버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댑티브 러닝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로스가 좀 낮은 것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Advanced Loss Function을 적용한 RK45입니다. 네. 3.8 ODE RK3.8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RK4와는 다르게 부동소 수점 연산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룬게쿠터 메서드로 그 일반적인 RK4보다 더 낮은 MSE 로스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RK3.8을 에포크를 52,000까지 올렸을 때 어느 정도를 보이는지 보인 것입니다. 로스가 매우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vanced Loss 펑션을 적용한 RK3H입니다. 다음으로는 Berners 8th order method라는 것인데 이것은 K를 K1부터 K11까지 정의한 뒤에 학습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overfitting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I가 0일 때는 매우 안 좋은 값을 갖고 있지만 그 뒤로는 overfitting 된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I가 0일 때 F가 0가 되는 loss 펑션을 적용한 Berners 8th order method인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피팅을 보여줬습니다. Advanced Loss 펑션을 추가한 코드의 경우 VI는 0 근방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는 MSE Loss만 쓴 경우가 더 높았습니다. 학습 속도는 RK4, RK3A, Berners Method, RK4-5 순이었고 이 중에서 낮은 로스를 보이면서 더 짧은 러닝 타임을 가졌던 것이 RK3A였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RK3A에서 보입니다. 이 영상들은 러닝하는 것을 보여준 영상 클릭하시면 이 러닝을 통해서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란색이 true고 노란색이 모델의 값인데 이게 계속 범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하기 때문에 로스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쪽도 네, 이쪽은 이제 포스에 관한 러닝입니다. 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뉴럴 OD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 상황을 기술할 수 있음을 얻고 인풋 아웃풋을 통해 함수를 추측하는 방식의 영문제 해결을 통해서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물리랑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며 물리적인 이해도에 대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로는 여러 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연구로는 다양한 2차원 운동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인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번에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모델을 쓸 때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물리법칙도 사용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물리법칙의 적용으로 바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같은 뭐 웨이트가 이상해지거나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나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뭐 러닝 레이트와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해 나갔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학생분들의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 학교와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연대학교 박찬규입니다. 네, 제가 긴장해서 말 좀 더듬었는데 그래도 발표를 무사히 했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조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조금 쉬운 내용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산 일과고등학교의 고건우입니다. 저도 앞에 얘기한 현교 학생과 같이 이번 연구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또 조교님 두 분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교수님께서도 새로운 이론 같은 거를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북과고등학교 이현수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원래 알고 있던 딥러닝 방식과는 다른 뉴럴 오딩이라는 방식도 알고 있어서 좋았고, 원래 중력 이론에 관련해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밖에 몰랐는데 이제 안티즈 스페이스와 이제 컨포멀 필드 티어리 같은 그런 것들의 코레스폰던스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조교님들이 가르쳐 주신 파이토치 딥러닝 방식들을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조재인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경험해봤던 연구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어서 또 재밌는 연구였던 것 같고, 또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학생분들 소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스트 2번 연구팀과 함께 연구에 참여해주신 김영규 조교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오상현 조교님께서 대신 참석해주셨는데, 혹시 연구 결과 발표회를 보면서 소감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해주었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실제 연구, 그러니까 가장 심플화된 공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사실 풀고자 한 건데, 저희는 사실 그 프로블럼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더 일반적인 딥러닝, 일반적인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연습시켜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반성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좋은 연구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